다시 에너지 드링크 시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에너지 드링크의 핵심인 카페인이 의약품에서 그 빠져나간 그 역사적 경과 과정과 함께 그 카페인의 부작용, 그리고 그 카페인이 또 들어가 있는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 간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그 아까 일부 말미에서 기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성장을 하다가 성장 저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났던 원인과 지금 다시 또 조금 성장을 하는 원인이 어떤 것인가 함께 그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반도님이 참고로 이제 이 역사적인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적인 면들 좀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 에너지 음료가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900년대에 이게 이제 시작 자체가 샴페인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1908년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55명이 달리는데 이제 27명이 완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완주를 성공한 선수들이 대부분 다 샴페인 브랜드 이제 요런 에너지 음료들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요때 이제 완주했던 선수들 그 55명 중에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가 마시는 알코올에는 이제 고대 그리스와 중국에서 많이 유래됐다고 하고 이제 요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코치들 트레이너들이 선수들한테 헤로인하고 코카인 등 위험한 약물을 섞어서 이제 막 먹이는 거죠. 그래서 뿅 가면서 날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알코올하고 마약을 혼합한 거를 드링크로 이제 에너지 음료로 마시고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약간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제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효과가 나니까 이제 선수들한테 약간의 이제 강요식으로 이렇게 막 이제 먹이면서 경기에 임하도록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완주하고 성적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일부 선수들은 달리다가 막 약간의 이제 막 그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서 막 달리다가 넘어지고 방향을 못 잡고 이제 방향감 상실 이런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쪽으로 했던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 음료의 역사적인 시작이랍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약국에서 지금 많이 팔고 있는 박땡땡, 박땡도 그게 일본에서 된 거죠. 리포비탄 D라고. 그게 그 유래가 여기는 이제 마라톤을 하기 위한 거지만 거기는 이제 그 전쟁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투를 해야 되니까 앉아야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어도 전쟁하고 그런 게 꽤 있어요. 그죠? 그 바카스도 그렇고 정로환이라고 하는 약도 있잖아요. 그때 그 로자가 그 러시아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도 그 설사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약이 그 정로환. 그것도 일본에서 만든 약인데 그 일본에서 나온 약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보면 그 이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가서는 또 노동의 초과 노동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한 거고 아까 저희가 전반부에 계속 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초과 노동과 그다음에 그 아주 그 초과 학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그 기원이 이건 사실은 인권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이 하나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에너지 드링크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카페인하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당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는 거를 아주 쉽게 설명한 게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드링크에 각설탕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각설탕, 커피 넣을 때 하나씩 넣는 거. 이 각설탕으로 계산하면 한 13개 정도가 동시에 녹아있던 거. 각설탕 13개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거를 벌컥벌컥 먹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완전히.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저기로 들어와서 기도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2012년도, 2013년도가 어쨌든 그 당시에
에너지 드링크 시장을 아마 1,000억 원 정도를 아마 예상을 했었나 봐요. 2013년도에. 그렇죠. 네. 예상했는데 어쨌든 이 고카페인 음료를 또 기재를 하면서 어쨌든 그다음에 당도 많다 이런 어떤 거 얘기가 되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2015년도 500억 원대까지 추락했다가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처럼 전년 대비 10%씩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글쎄요 원인인데 일단 마케팅이겠죠, 마케팅. 예, 이쪽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네. 그 일단 현재 에너지 드링크의 판매의 대부분 한 60%가 편의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주로 뭐냐면 아까 인 것처럼 1+1 행사 그 다음에 가격 할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음 매출 확대에 그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e스포츠 우리나라 그 e스포츠가 제법 커요. 그런데 여기에 e스포츠를 즐기는 세대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인데 그중 하나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뭐 유명한 그 뭐 이렇게 1대1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있었고 우리 최근에는 기드온님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최근에 젊은 애들이 많이 좋아했던 뭐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스폰서로 핫식스 그러니까 핫땡땡가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핫식스라고 얘기해놓고 핫땡땡이라고 뒤에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여기 참석을 하면서 그 지명도를 많이 일으켰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거기 이제 캐스터들도 그 예능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캐스터들이 뭐래서 자 뭐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이 게임은 누구와 함께 그러면 사람들이 핫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브랜드를 선언하면서 그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그 게임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막 병도 놔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뭐야 게임하는 거기 뭐 실내 경기장이죠. 경기장 내에 그런 이제 마케팅도 하고 이러면서 쉽게 접근하는 거죠.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많이 젊은 먹게 되는 사람 거죠. 많이 하고 제가 요즘 이제 또 제가 또 공무원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또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2014년도 2015년대 가끔 이게 그 편의점 갈 때 그런 거를 유지산히 봤어요. 그러니까 상편에서 봤는데 보면은 몇 개의 그 에너지 음료 드링크가 쫙 캔부터 이렇게 쫙 진열이 돼 있으면서 1+1 행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딱 정면에 잘 보이게 배치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요즘 모르는데 하여간 1, 2년 전에는 아예 그 판매대에 그 에너지 드링크 그 브랜드명과 1+1 행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마케팅을 많이 했죠. 그걸 하면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편의점에서.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용할 때 1+1을 하면은 그 일반 그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저렴하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가끔씩 그 마트에서 과자를 뭐 1+1 행사 이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거기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그걸 하면서 1+1 행사를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젊은 애들도 그 1+1 했을 경우에 효과가 상당히 탁월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기도님 말씀은 이게 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규제의 여파 때문에 2013년도에 그 최고치에 올라갔던 매출이 점점 떨어지다가 지금 이제 그게 좀 다소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약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 회사들이 에너지 드링크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그 각종 마케팅 프로모션을 해서 그것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그 이 시장 자체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언론상에서 나오는 목표는 지금 이제 이온 음료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포카리 뭐 그다음에 뭐 게토 뭐 이렇게 얘기되는 시장이 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한 3,170억 원 정도의 시장인데 크네요. 이 정도 시장을 한번 지금
보고 좀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지금이 1,000억이 안 되는 시장인데 예. 지금보다 최소 3.5배 정도가 커져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그만큼 소비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이거를 소비하는 층, 청소년층이나 젊은 층에 있어서 그 고카페인에 대한 어떤 뭐 중독성 뭐 이런 것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방송사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술이랑도 많이 섞어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어, 네, 예. 네, 네. 그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 성장 속도하고 술 성장 속도가 같아지더라고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이게 반도님 말씀해 주세요. 에거밤이라고 하더라고. 에거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에너지 드링크하고 술을 섞어서 칵테일 형태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정확한 레시피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아예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서도 이제 판매를 하니까 네. 이 이제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가면 이제 술하고 에너지를 섞어서 이제 더 먹게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 흡수율이 기가 막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형태 에너지 드링크가 이제 드링크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에너지 드링크 믹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루를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에다가 이 믹스를 타면 2배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어서 마시기도 하고 요즘에 젤리도 나왔어요. 젤리. 에너지 젤리죠, 젤리. 이게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서 젤리를 씹어서 먹으면 효과가 2배로. 아, 요즘에 요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상술에는 무궁무진하군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요즘에 뭐 이제 인터넷 광고 나오고 보면 밤샘 작업을 위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밤샘 작업. 그래가지고 거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따라 나오는 게 5시간 에너지 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오랜 시간 동안 효과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밤샘 하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안 나온 거예요. 아, 우리나라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아예 광고 문구가 밤샘 작업을 위한 뭐 밤샘 공부를 위한 5시간 에너지샷. 5시간 에너지가 생긴다고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5시간 동안 내가 잠도 안 자고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딱 보이면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서 먹겠죠. 학생들 같은 거 5시간 동안 잠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아들은 안 먹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사이에 저희 사회에 이런 게 이제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저희들만 모르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런. 아니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그 52시간 노동시간 52시간 그것도 많다고 줄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5시간 동안 안 쉬고 일하자, 안 쉬고 공부하자. 이 너무 자본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좀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고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노동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공부의 양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소득 주도를 해가지고 내 삶이 상상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뭐야 기업의 그 이윤이 증가를 하는 네, 기업의 이윤이 부가가치가 높아지죠. 아주 큰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군요. 네, 이게 보니까 대단한 이런 뭐 지금 저희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변에 학대가 되고 있네요. 예, 제가 무속 카페인 가격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게 알아보니까 1kg당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싸네요. 예, 그러니까 1kg에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1g에 얼마죠? 20원? 그리고 사람이 한 100mg만 먹어도 되니까 0.1g 30mg 먹었잖아요. 바꿨어요. 네. 몇십 원. 2원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가격이 원료가 엄청 싸죠.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죠. 이거 실제로 또 이제 사람들이 또 레시피가 알려지면 문제가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그 박땡땡을 봐도 그거보다는 물론 반짝하는 효과는 있지만 요새 보면 광고가 아주 기가 막혀요. 광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딱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광고 효과라고 한 게 지금 금방 다 얘기했던 게 그 광고 마케팅 그런 효과인데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이게 영상이 안 돼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좀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밤샘 작업을 위한 5시간 에너지 샷.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에너지 이렇게 써져 있으면 누가 안 살까요? 살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큰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광고 이번 이게 완제 수입품을 이렇게 팔고 있군요. 그러니까 완제 수입품. 네. 그러니까 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권익위에서도 아까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더 해야 되면 청소년한테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여하튼 그 청소년에게는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긴 하잖아요. 있긴 하니까 뭐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아까 그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9월 14일부로 그 학교에서는 완전히 커피까지 다 추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이 줄어들던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다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편의점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지금 마케팅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는 안 사 먹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와 갖고도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사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 먹어야 되는 조건은 바뀐 게 없잖아요. 뭐 공부해야 되는 거고 물론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이걸 먹는 사람들이 노동과 그런 과다한 학습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조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고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중간에 그러면 이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더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뭐 이제 외국 아까 자료 같은 거 좀 살펴보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들이 이제 자살하고 비만하고 이런 이제 관계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이제 규제를 학교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매장에서 판매할 때 나이 제한 뭐 우리 커피나 뭐 술이나 담배 같이 나이 제한을 정확하게 해서 전체 규제를 아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외국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 이제 네. 이거를 뭐 이제 나이 제한을 하거나 장소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는 따로 별개로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그 다음에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스웨덴은 15세, 아일랜드는 16세,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하한테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터키와 우루과이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고 노르웨이나 호주는 약국에서만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는 이제 18세까지니까 그러니까 18세 이하 지금 담배나 그 술도 다 18세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이런 거를 아예 사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담배 판매하고 똑같이 규제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만이나 자살 관련된 지금 내용이 많이 올라오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약국 병원 쪽에서 보면 애들이 지금 이제 뭐 그 공부 잘하는 약을 또 처방해서 막 강제로 먹이잖아요. 성적을 올리려고. 실제로 이제 거기 이면에는 보면은 이 친구들이 청소년 때 뭐 에너지 드링크 자체를 또 예를 들면 이제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그걸 열심히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과민 행동 반응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공부 잘하는 약을 처방해서 또 먹이고 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 게 저는 개연성이 약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자살이나 비만 관련된 건 저는 이 국가 차원에서 저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는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다 비만 쪽으로 많이 문제가 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성인병원으로 가고 전 국가의 예산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의료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 뭐 이런 에너지 드링크 관련된 이런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자살이 됐든 뭐 비만이 됐든 이런 걸 저는 좀 연구를 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저는 공익 광고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규제도 규제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담배 같은 경우도 뭐 폐암이라든가 뭐 술은 이제 간암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 저는 공익 광고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에너지 드링크를 과량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뭐 이제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저는 공익 광고 형태로 만들어서 저는 이런 것도 좀 담배 공익 광고 하듯이. 예, 좀 그런 형태로도 해야만이 이게 청소년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이거 보고 자라야 되는 거고 이게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형태로 좀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대책 같은 거. 뭐. 아니 근데 아마 대책은 말 그대로 그 담배나 그 술, 유흥업소는 어떨까요? 유흥업소. 유흥업소에서도 못 팔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게 지금 이 에너지 드링크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뭐 믹스 형태, 그러니까요. 뭐 젤리 형태라든가 뭐 드링크뿐만 아니고 뭐 지금 술에 섞어서 먹고 칵테일까지 만들어 먹고 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전체적인 사회 그런 그 환기를 시키는 건강 관련된 덜 아파야지 의료 자원이 덜 들어가는 거고 개인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그래서- 이거 에너지 드링크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에너지가 지금, 예, 아니라 너무 많은 쪽으로 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카페인, 예. 그렇죠. 고카페인 음료. 고카페인 제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카페인 고카페인 제품.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드링크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뭔가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몸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말아야 되는.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저는 가장 급한 거는 에너지 드링크에서 에너지 자체 단어를 못 쓰게끔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 드링크가 먹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생길 것 같은 뭐 뽀빠이가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 에너지가 왠지 긍정적인 이런 이미지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 광고 중에 그 차 광고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그 기름 예. 넣는 거. 휘발유 그 거기 보면 모 방송은 그 에너지가 들어가면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게 광고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약국으로 좀 돌아와서 보면 가끔 요즘에 와가지고 그 이제 제땡약이 진통제잖아요. 네. 제땡약이 진통제인데 그러니까 광고만 보고는 예를 들면 젊은 남성, 젊은 여성들은 와가지고 그걸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계속 우기면서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땡 진통제인데 광고를 보면은 피로회복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뇌일이 박혀있기 때문에 약국에 와서 제땡을 피로회복제로 사가는 거고 약사가 설명을 해도 그냥 들어도 그냥 그 광고를 믿고 사가는 거죠. 이게 정말 광고나 마케팅의 힘이거든요. 이제 그 대책은 지금 반도님이 얘기한 부분들이 좀 현재 수준에서는 강력한 것 같기도 한데 한 가지 이제 이제 추진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강력한 저항이 부딪히거든. 이제 물타기를 할 때 커피하고 이제 자꾸 비교하면서 커피도 들어있는데 그럼 커피도 다 규제할 거냐? 커피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물타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카이프는 커피는 천연 성분이니까 아니 이제 이제 여기서도 지금 과라나가처럼 천연 카페인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오면서 이제 그리고 카페인 함량도 적다 뭐 이러는데 그러면 커피도 그러면 저기 18세 이하에 다 팔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렇게 식으로 그럼 저는 이제 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저는 사회적인 합의나 논란,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저는 이제 우리 쪽이 보건의료 시민단체라든가 뭐 민변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런 에너지 드링크 관련된 하여튼 에너지 제품 관련된 거를 장기간 오랫동안 많이 먹어서 자기 가족의 본인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질환이라든가 몸에 이상이 왔다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는 이건 이제 의학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는 이런 기업체나 국가에 저는 소송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실제로는 각성이 되고 기업체라든가 국가 쪽에서도 아니 그럼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뭐 했냐 허가만 해주고 뭘 했냐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해야만이 기업들도 위축이 되고 소비자들이나 이런 국민들도 이런 보건의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법률단체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환자들을 모아야죠. 지금도 우리가 그 저번에 우리 가습기 메이트 사건 지금 8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안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것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환자들 모아가지고 소송 시작해야죠. 조만간 예. 반도님이 그 텔레비 나오시겠군요. 소송을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저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말 그대로 그 카페인이 들어있고 청소년 먹으면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이미 형성이 된 반면에 그래서 이거는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 커피를 먹더라도 야 이거 조금 먹어. 그리고 하루에 한 잔 이상 먹으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그런 각성이 된 반면에 이 드링크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니, 치고됐던 그게 이제 뭐 거죠.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살했던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비만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소송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저는 이제 뭐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 기도님 말씀 아니까 좀 커피를 그러면 먹었을 때
지금 이 에너지 드링크 먹는 것만큼의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했었었는가? 네. 사실은 그런 입증하기 것들이 어렵죠. 별로 없었었거든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에너지 드링크의 소비 이후에 지금 이 부작용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커피는 왜 규제를 안 하고 에너지 드링크 규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아까 커피하고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차이를 일부에서 말을 했지만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이런 조사를 안 해서 물론 조사 여러 군데 했지만 외국은 이미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도 커피를 많이 먹긴 하지만 서구 유럽들이 커피를 많이 먹는데 그 나라들이 커피 규제하자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에너지 드링크는 규제하자고 하느냐? 네. 그런 얘기로 저는 네. 그 가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왜 규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무식한 얘기 아닌가라는 느낌이 근데 좀 우리나라는 들어가긴 그렇게 하고요. 무식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아서 있긴 하죠, 사실. 여기도 지금 이제 나와 있네 보니까 이제 MBC 뉴스에 이제 2017년 건데 미국 고등학생 에너지 드링크를 이제 과량으로 마시고 바로 사망해가지고. 이제 과량으로 마시고 그 이제 연속적으로 네. 마셔서 그러니까 네. 단시간 안에 네, 많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한테 학교뿐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 자체의 판매를 금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유흥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 네. 이런 그 e스포츠나 이렇게 가장을 해서 하는 마케팅을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또 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 같은 것들을 이게 삭제를 하는 형태로 해서 예. 어쨌든 그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로 그 제도를 통해서 이 금지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대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카페인 제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누가요? 사람들이? 예, 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잠을 좀 자게 좀 해주세요. 약국에서 수면 요대제를 주면은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2알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제품하고 같이 섞어서 먹어도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잠을 자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우유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 대자본들이 커피를 팔아먹는 대자본들이 잠을 자게끔 수면요도제나 항히스타민제도 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충분히 너무 과한 건가요? 좀,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사실. 예.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저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니까 뭐 없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2011년도에 그 2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카페인이 의약품에서 의약 외품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도 방송을 이전에 한번 했지만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하는 슈퍼 판매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그게 그때 같이 일이 진행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카페인 음료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안전상비 의약품은 오히려 거꾸로 그 약사회의 바람과는 달리 그 국민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나 아니면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묘하게 그 대칭을 이루면서 반대의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일단 직접으로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그 고카페인 음료는 그 거의 이제 매일 먹다시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실 말해서 이제 어떤 음식 아니면은 음료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물 뭐 이런 형태로서 매일 섭취가 가능하다. 노출빈도 높다. 그렇죠. 노출빈도 높고 매일 섭취가 가능하다는 걸 통해서 이게 매일 먹다 보면은 나한테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 신호가 바로 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슈퍼 판매 약품 부분들은
이거는 심야에 또는 아니면은 그 급할 때 내가 한두 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 그리고 그 한두 번 먹는 것도 나름 그 판단해서 가장 뭐 부작용이 좀 적었거나 없거나 것들을 최소한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한두 번 내가 불편할 때 먹는 거지. 카페인처럼 즉 계속해서 그 먹는 어떤 음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식의 생각하잖아요. 차이가 있네요. 일단, 그렇죠? 예. 카페인과 슈퍼포메 의약품은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 이 에너지 드링크가 그 경합하는 시장에 다른 음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까 탄산음료도 있고 뭐. 이온 음료도 뭐, 있고 그래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쨌든 간에 이걸 안 먹다 하더라도 다른 거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슈퍼팜의 의약품은 응급실을 가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그 부작용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면 이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공공심해약국 이야기가 막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공공심해약국도 저는 이제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사회적인 시각으로 그냥 뭘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공공심해약국 필요하면 약사회에서 약사들이 그냥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왜 우리 세금을 들여가지고 하자고 하냐? 너희들 돈 벌려고 이런 논리가 실제로는 다반사죠. 언론도 그렇고 시각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공심해약국이 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비용 자체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더 아프거나 아니 응급실에 갔을 때 사회적인 비용하고 저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저는 정말 그게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런 이제 뭐 제도적으로 이런 공공심해약국 자체를 지정을 하고 뭐 세제 혜택이 됐든 뭐 직간접적인 이런 혜택이 됐든 저는 세금을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상태 하이면 저는 세금을 같이 거기다 계속 지원을 한이 있더라도 일정 지역의 일정 개수의 공공심해약국이 저도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저는 좀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물론 이제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7회 때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또 마무리 발언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그 카페인 음료, 카페인 제품들은 특히 무수 카페인은 천연 카페인에 비해서 흡수 속도가 빠르고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카페인은 같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또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또 그 논문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논문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장시간 동안 이제 에너지 드링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 2부에서는 이제 역사 좀 딱딱한 얘기를 했고 물론 얘기가 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지금 2부에서는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대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겸 그러니까 한 분씩 그 뭐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는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저는 이런 세금을 투입을 하거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 뭐 2018년도도 벌써 6년 전, 7년 전서부터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권과 상당히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계속 주시하면서 고카페인 음료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기업들 그다음에 이쪽 자본들이 결국엔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계속 문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더 시장을 넓혀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지 않으면은 그 진짜 건강을 또 해치는 결과를 도래할까 두렵습니다. 예, 카페인 제품들이 그 국민 건강을 상당히 해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카페인 음료처럼 보건 의료에 관계되어지는 내용들을 시장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았고 다음에 볼 때까지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